안녕하세요. 아임피터 임명루입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미국에서는 대통령의 임기가 4년밖에 안 됐는데 신문은 영웅구의 지배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언론이 살아남고 여전히 언론 권력을 유지하는 비결이 아닐까요? 아임피터 TV 오리지널 컨텐츠 어쩌다 저널리즘 지금 시작합니다. (9월 3일) 월요일 주요 일간지는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를 헤드라인을 올렸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록된 임대주택에 주는 혜택이 좀 과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조정하려고 한다는 8월 31일 발언을 다룬 것입니다. 이 주제는 평소와 같이 조중동대 한경우도로 나뉘어졌습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8개월 또는 9개월 만에 바뀌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각각 유턴, 뒤집은, 후퇴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혜택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음을 드러내면서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해 정부의 정책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반면에 경향신문은 단순하게 김현미 장관의 발언을 제목으로 인용했고 한겨레는 임대사업자 혜택의 부작용 때문에 혜택을 줄인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조선일보는 김 장관이 세제 혜택 축소의 근거로 공식 통계 대신 인터넷 여론과 칼럼을 언급했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특히 기자들이 재차 세제 혜택 중 어떤 게 가장 문제냐고 묻자 이준규 교수 쓴 거 보면 다 나와 있다고 답했다고 적었습니다. 김 장관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기자들 앞에서 발언한 점을 비꼬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조선일보는 임대주택 등록 유도 정책은 집은 보유하는 게 아니라 거주하는 것이라는 현 정부의 철학이 투영된 것이었는데 이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는 심교연 건국대 교수의 말을 인용하며 정부의 정책이 오락가락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중앙일보는 첫 문단에서부터 현 정부가 강력히 추진해온 임대시장 안정책이 9개월 만에 궤도 수정에 들어가면서 시장의 정책 불신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기사 본문을 들여다보면 정작 정책 불신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특히 세제 혜택 감소에 따른 우려라며 서울에서 전세를 사는 김 모 씨의 발언을 인용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라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하지 않은 일반 취재원의 발언을 우려의 근거로 사용한 것입니다. 동아일보는 제목에서 유턴이라는 표현을 쓴 것 외에 본 기사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경향신문은 기사에서는 임대사업자 혜택을 간략하게 다루면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요청한 보유세 강화에 대해 김 장관이 긍정적이었음을 적었습니다. 하지만 기재부가 전혀 협의된 바 없다며 부인한 점도 덧붙였습니다. 5대 주요 일간지 중 가장 복합적인 내용을 담은 곳은 한겨레 신문이었습니다. 한겨레는 정책 혼선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지만 부작용 우려가 커진 만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며 혜택 축소에 대한 양쪽의 의견을 모두 받아서 담았습니다. 다른 신문과 달리 애초의 의도와 달리 부작용이 생겼기 때문에 정책을 수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특히 여유자금을 활용해 전세금과 매매 가격의 차이가 작은 서민용 주택을 집중적으로 매입해 세제 혜택과 시세 차익을 동시에 노리는 일종의 장기 갭 투자가 부작용임을 명확하게 짚어줬습니다. 또 차등적 세제 감면이라는 대안도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최민섭 서울벤처대학원 교수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의 양면성을 인용하며 임대주택 등록 제도의 순기능도 있음을 다뤘습니다.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해서는 안 됩니다. 또 그 정책을 이야기하는 정부 부처의 장관이 통계 근거보다 인터넷 여론과 칼럼을 가져와 정책 수정의 필요성을 이야기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향을 찾아가기 위해 다소 고쳐나가는 정책에 대해 무조건 후퇴, 유턴, 뒤집다라는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불안감을 조성하려는 언론 역시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9월 1일 청와대에서 사상 첫 당정청 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129명 가운데 123명이 참석했습니다. 사상 첫 전원회의 개최인 만큼 많은 언론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경향신문은 당정청 총출동 전원회의
소득주도 성장 보완 속도전이라는 기사를 썼습니다. 동아일보도 청에 모인 당정청 200명, 개혁소득 성장 정책 강화라며 전원회의를 다뤘습니다. 대다수 언론이 전원회의 내용에 주목한 데 반해 조선일보는 달랐습니다. 전원회의라는 용어 자체에 집중했습니다. 조선일보는 3일자 신문에서 기사와 사설을 통해 전원회의 용어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먼저 6면에 실은 전원회의를 다룬 기사 마지막 문단에서 정치권에서는 당정청 전원회의라는 이날 회의 명칭이 화제가 됐다. 야권에선 독재국가나 사회주의 국가 또는 노동조합이나 대학 총학생회 등에서 자주 사용하는 전원회의를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썼습니다. 정치권에서 화제가 됐다, 야권에서 지적됐다고 표현했지만은 실제로 누가 지적했는지는 쓰지 않았습니다. 사설에서도 생소한 청와대 전원회의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전원회의라는 것도 우리나라에선 들어보지 못한 생소한 용어이고 여기서 나온 살벌한 말들도 여기가 2018년 한국 맞느냐는 생각이 절로 들게 한다. 지금은 운동권들이 투쟁하던 7, 80년대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전원회의를 꺼냈습니다. 역시 야당이 지적했다며 우리 사회에서 전원회의는 평소에 들어보기 어려운 용어인 것은 사실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80년대 운동권 주사파를 꺼내며 총학생회 간부가 많이 모이는 회의를 전원회의라고 부르고 했다는 전대협 출신 인사의 발언을 인용했습니다. 게다가 그러고 보니 청와대 비서실 비서관 31명 중 19명이 운동권 시민단체 출신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데 모아 낙인 찍기를 하는 걸까요? 전원회의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단어입니다. 소속성원 전체가 모여서 하는 회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전 어느 곳에서도 사회주의, 독재국가에서 사용된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북한에서 주로 사용되는 단어는 북한어라는 말이 함께 붙습니다. 전원회의의 뜻에는 북한어라고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전원회의라는 용어가 우리나라에선 들어보지 못한 생소한 용어라고 쓰기에는 이미 쓰이고 있는 사례를 조선일보 자신들이 언급하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노동계 용어라는 낙인을 찍어 놓았을 뿐입니다. 노동계 총학생회에서 쓴 말이라고 쓰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인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가나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또 인민은 국가라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자유와 권리의 주체로서의 인간을 표현합니다. 우리나라 첫 헌법을 만든 유진호의 초안에는 국민이 아니라 인민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윤치홍이 인민이란 말은 공산당의 용어인데 그러한 말을 쓰려고 하느냐, 그런 말을 쓰고 싶어하는 사람의 사상이 의심스럽다고 한 이유로 인민이란 말은 사라졌습니다. 인민은 공산주의 용어가 아니라 일반 용어일 뿐입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용어라고 주장한 윤치홍은 친일파였고 이승만 독재에 동조했으며 박정희를 단군 일의 최고 지도자로 표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인민이라는 표현을 버린 윤치홍, 전원회의를 비꼬는 조선일보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어쩌다 저널리즘에서는 가짜뉴스와 오보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습니다. 사실 언론계에서는 가짜뉴스와 오보가 뒤섞여 부르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오보는 언론사의 보도가 사실관계가 잘못된 경우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YTN은 김경수 지사가 의원 시절 압수수색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김경수 의원실은 압수수색을 받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오보입니다. 가짜뉴스는 주로 언론사 기사가 아닌 소셜미디어에 떠도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문재인 의원이 금괴 200톤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한국의 금 보유량이 104톤에 불과한데 말입니다. 가짜뉴스입니다. 이런 사례만 보면 가짜뉴스와 오보의 차이가 명확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경제의 50대 최저임금 해고 자살 보도를 보면 최저임금과 자살은 연관성이 별로 없습니다. 기자가 무리하게 엮으면서 오보가 나왔고 가짜뉴스처럼 SNS에 떠돌아다녔습니다. 가짜뉴스는 팩트가 완전히 틀린 경우가 많고 오보는 일부 팩트가 틀린 보도가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 기자들은 가짜뉴스와 오보는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언론 오보가 가짜뉴스보다 더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조사한 언론 신뢰도에 대한 시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1.8%는 언론사가 생산한 가짜뉴스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언론계에서 주장하는 가짜뉴스보다 유해성이 더 큰 것은 언론사 오보라고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언론계에서 우리는 가짜뉴스가 아니라고 아무리 말해도 시민들은 가짜뉴스도 나쁘지만 오보는 더 나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언론이 얼마나 신뢰를 잃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가짜뉴스와 오보는 다르다는 것을 교육시켜야 한다는 발상보다는 언론이 제대로 보도한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언론을 비판할 때마다 기자들을 만나는 게 무섭습니다. 특히 기자의 실명을 거론하고 있는 아임피터는 솔직히 기자를 만나기가 껄끄럽습니다. 그래도 아임피터는 끝까지 언론을 비판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바뀌었어도 언론사 사수는 바뀌지 않았고 기자들은 월급을 받기 위해 데스크의 압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임피터 TV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특히 자립을 하기까지 버틸 수 있는 펀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갈래로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아임피터 TV에 응원을 보내주고 싶으신 분들은 홈페이지 theimpeter.com을 통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어쩌다 저널리즘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